안녕하십니까. 오늘 아메 사업의 가치와 비전을 맡게 된 문종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리더님들의 주옥같은 말씀들을 받아먹기만 하다가 제가 하게 되니 리더님들의 노고가 느껴지고 긴장도 꽤 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저에게 이 사업을 전해주신 분은 제 누님의 지인의 지인의 지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죠. 더군다나 저는 그때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자영업을 시작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신이 없었고 스트레스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제 사업의 시작은 모르는 아줌마가 3개월 만에 첫 쉬는 날 저에게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최악의 타이밍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이 최악의 타이밍을 최고의 타이밍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무기는 바로 이 김밥이었습니다. 사업 설명이 끝나고 그 다음 주에 김밥을 사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끼니를 거르게 되니까 김밥 좀 사왔다 먹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정하게도 김밥 하나를 딱 먹고 그냥 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주에 그 김밥을 사서 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한 개 먹고 간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김밥을 또 사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저는 낯선 미팅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나중에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제 상황을 잘 알면서도 어떻게 김밥을 2번이나 사올 수 있었느냐라고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나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똑똑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내 뒤에 아메이를 보게 된다면 당신은 훨씬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항상 저희 첫 계명은 나를 보여주지 말고 내 뒤에 아메를 보게 하자였습니다. 어쨌든 저희 고정관념과 편견 그리고 최악의 타이밍을 한순간에 날려버린 그분 뒤의 아멘을 오늘 잠깐 제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아메 사업은 유통의 한 형태였습니다. 유통을 잠시 보면요. 이렇게 과거의 유통은 중간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중간 유통 비용이라고 하고요. 이 많은 것들이 있을수록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에 제품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 중간에 있는 유통들을 줄이니까 소비자는 저렴한 쇼핑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마저도 줄이니까 저렴하고 또 편리한 쇼핑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이 줄수록 간편해질수록 소비자들은 점점점 저렴하고 편리한 쇼핑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아메 유통은요. 아예 광고 총판 도매 소매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제품을 소비하기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용어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 아메 같은 사업을 다단계 사업,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제일 정확한 단어는 바로 직접 판매, 다이렉트 셀링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요. 중간 유통 비용 35%가 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구한테 돌려준다? 소비자에게 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도 제품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소비자는 똑같이 편리하고 저렴한 쇼핑을 하면서 자기의 몫을 찾아가니까 정말 윈윈할 수 있는 멋진 유통입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처음 전하는 그분에 의해서 아메가 판단되기 때문에 많은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적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우리 아메를 이렇게 비유했어요. 영업이냐? 다단계 판매냐? 네트워크 마케팅이냐? 근데 현재는요, 아메를 이런 기업들과 평가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과거에 아메와 비유됐던 것들은 대면입니다. 직접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였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비교되고 있는 것들은 특징은 바로 비대면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도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실히 증명하게 된 게 바로 2년 동안 우리가 혹독하게 재앙처럼 겪었던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가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사람과 만날 수 있는 대면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런 비대면 플랫폼 기업들이 눈부신 성장을 하게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도 여러분 표에 보신 바와 같이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최고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코로나 비대면 시간 동안 플랫폼 비즈니스를 경험한 엄청난 2년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오해는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이 사업을 제가 받아들일 때 오해는 뭐였냐면요. 이 사업에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아줌마가 아메를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아줌마를 통해서 아메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알아본 아메는 실로 엄청난 실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아메의 제조 공장 시설입니다. 세제 비누 같은 걸 만드는 공장임에도 꿀뚝이 하나도 없고요. 저 뒤에 보이는 저 호수는 매년 숭어잡이가 열릴 정도로 7수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창립 연도가 1959년, 무려 62년의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직원 수가 무려 16,000명입니다. 그리고 진출 국가가 무려 100여 국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 실체를 보면서 비교해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의 생필품 회사들의 규모는 어떨까? 비교해봤더니 우리나라는 생필품 회사가 2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애경입니다. 사원수가 800명밖에 안 되네요. 그보다 훨씬 큰 규모의 LG생활건강은 9,5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저의 단순한 비교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LG생활건강보다도 더 큰 규모의 아메라는 회사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됐고요.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바로 100여국 지역에 진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서도 성공하기 힘든데 100여국에 진출해서 한 번도 망하지 않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즈니스는 또는 이 회사는 검증된 거다. 이 검증된 결과가 이런 다국적 기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본사 자료보다는 이렇게 신문에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아메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이건요, 조선일보에서 2016년도 자료인데 이게 자료가 만들어진 계기가 한국 아메가 1조 매출을 올렸다고 얘기해서 그 놀라움을 기사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하나씩 따져볼게요. 글로벌 1위 제품으로 한국 시장의 활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몰랐습니다. 어떻게 글로벌 1위가 내가 모를 수가 있나 봤더니요. 뉴트라이트 건강기능식품은 전 세계 판매 1위고 아티스트리는 여러분들 여성분들이 잘 아시는 이런 로고의 한 축을 담당하는 탑5 브랜드였고요. 그리고 전 세계 판매 1위 정수기와 전 세계 판매 1위 공기청정기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정수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집 정수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수기의 제조 날짜를 보면요. 2006년도에요. 지금부터 한 16년 된 정수기가 아직 생생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구성만 보더라도 전 세계 넘버원 브랜드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잘 쓰시고 계시는 각종 세제류들인데요. 이 세제류마저도 이 광고가 미국에 있는 국립공원에서 찍은 거래요. 여러분, 우리 설악산에서 퐁퐁을 풀면 당장 광고로 만들어지지도 못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국립공원에 세제를 풀면서도 이 세제를 쓰면 강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자연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 인증 마크를 세이프 초이스라 그래서 미 환경보호국에서 인정한 제품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전국에 108명의 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중에 80만 명은 스스로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회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 우리는 단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직접 우리가 물건을 팔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 제품을 구매한다는 겁니다. 물론 글로벌 1위 제품이기 때문에 품질을 보고 구매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놀라운 AS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0%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라는 거예요. 이 제도는 그냥 우리가 뭐 하자가 있어서 물건을 바꾸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제품을 사용해 볼 수 있다. 3개월 동안 그 제품을 사용해 보다가 만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환불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환불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국 16개에 있는 아메 매장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난 여기 너무 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착불로 보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홈쇼핑 경험해 오셨을 거예요. 내가 반품을 하려면 하는 것도 어렵지만 비록 한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돈을 내야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착불로 보내버리면
언제든지 손쉽게 우리가 이 제품을 반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안 들면 100% 환불, 이것이 우리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였고 스스로 필요한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저는 이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아무리 제품 좋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제품이 좋아지려면 뭔가가 투자돼야 돼요. 놀랍게도 연평균 770억을 투자를 하고요, 연구진들이 무려 950명, 그리고 특허만 해도 1150개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것도 우리나라 대기업과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평균 250억 정도를 쓴대요. 근데 연구원 수는 점점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기울이는 그 제품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투자들은요, 우리나라 대기업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우수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이 로고만 보면 왠지 작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마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로고는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 전부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로고입니다. 예, 맥도날드. 하지만 우리가 이 맥도날드를 제대로 모른다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햄버거 파는 회사네. 햄버거는 불량식품이잖아. 단가는 10,000원 미만이에요. 그리고 주 품목은 딱 3가지예요. 햄버거, 콜라, 간잡튀김. 굉장히 단촐하죠. 근데 우리가 이런 맥도날드를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는요, 6에서 8억 정도가 든답니다.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이 그 다음 내용이에요. 교육기간이 무려 9개월 정도라는 거죠. 내가 6억에서 8억이라는 돈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거기다가 9개월 동안 교육을 시켜야만이 이 가맹점을 준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바로 120여 개국에서 하루 평균 5,800만 명이 고객이 방문하는 검증된 회사이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빨간 표시가 맥도날드가 진출해 있는 나라의 표시입니다. 그 옆에가 뭐냐면요, 아메입니다. 100여 개 지역국가에서 전 세계 사업자 수만 해도 350만 명이고, 맥도날드와 똑같은 나라에 진출해서 단 한 군데도 망한 적이 없는 검증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무자본에, 무점포에, 무경험에, 부업의 형태를 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이 일을 가볍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실체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6억에서 8억 정도의 비용을 지불할 정도의 규모의 비즈니스를 우리가 이런 멋진 형태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제 아메 사업의 가치 합의 전에 본론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아까 매출의 35%를 소비자한테 돌려준다 그랬는데요. 작년에 우리 아메이가 올해 예상 매출이 1조 3천억입니다. 35%면요, 무려 4,500억 정도가 되겠네요. 이 4,500억 정도는요, 단순히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것 이상의 사업의 가치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사업을 처음 알려면요, 요 도표를 좀 이해해야 돼요. 우리 소비자들도 카탈로그를 보면서 이걸 많이 질문하시는데, 가격 밑에 PV와 BB라는 게 있어요. 이 PV와 BB는 뭐냐면, PV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 가격과 점수가 동일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점수는 올라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왼쪽에 있는 표에 보면 이 3%부터 22%의 포인트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포인트는요, 변하지 않고 단 보너스로 돌려받을 때는 우리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 가격만큼 보너스를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PV와 BB가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래서 내가 아메 회사를 통해서 제품을 구입했어요. 그래서 점수가 20만 포인트에 달했습니다. 그러면 포인트는 3%의 기준에 해당되죠. 하지만 보너스를 돌려줄 때는요, 이 BV를 통해서 돌려주기 때문에 약 한 10,000원 정도를 현금으로 캐시백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이마트나 홈플러스를 비교하시면요, 0.1% 돌려준대요. 그럼 약 한 300원 정도가 되겠네요. 300원을 할인 형태로 주는 것과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 그 차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혜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나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쓸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는 여전히 20만 원 쓰고 있지만 제품이 좋고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환불될 수 있는 제도를 얘기해 주면서 소비자가 2명의 소비자와 함께 썼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받을 수 있는 보너스는 무려 24,000원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같은 포인트의 제품을 쓰면서도 함께 쓰니까 훨씬 더 많은 혜택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궁금한 건 뭐냐면, 야, 내 위에 누군가는 얼마를 받을까? 저도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표를 딱 봐도 각 4명이 70만 원 썼는데 우리 S는 나이야 60만 원 썼기 때문에 80. 항상 나보다도 매출이 높죠. 근데 얼마를 받냐를 따져보니까요. 자, 저에게 이 사업을 전해주신 분은요, 또는 이 제품을 전해주신 분은 12,000원 정도의 소득을 창출합니다. 근데 저는 똑같은 형태로 24,000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보다 먼저 시작했고 저보다 매출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더 많은 보너스를 받게 되느냐? S는 나 사람에게, 나는 2사람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너스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선착순이나 매출순이 아니라 노력순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사실 여기까지 딱 듣고 나서 제가 누군가한테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나보다도 내가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내가 더 많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한 사람에게 더 많은 보너스가 전해진다는 이 합리성이 제가 누군가한테 아메 사업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 내가 전혀 소비를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 소비가 강요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 내가 전한 사람들이 20만 원 썼다고 가정을 하면 놀랍게도 이 보너스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너스는 내가 얼마를 썼는지, 내가 얼마를 전했는지가 아니라 나와 함께 쓴 사람이 나로 해서 제품을 쓴 것에 대한 가치를 저에게 돌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용어 두 번째 한번 정정할게요. 사람들은 우리 아메이 같은 사업을 다단계 판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 다단계 판매가 아니라 다단계 소득이라는 부분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단계가 한 개 있는 것은요, 우리 월급이나 마진입니다. 수입이 한 단계죠. 그래서 능동적 수입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능동적 수입의 한계는 뭐예요? 내가 더 이상 물을 기르지 않으면, 저 양동이로 물을 기르지 않으면 수입이 끊긴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다단계 소득은 권리소득이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금융소득이나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처럼. 그래서 이 소득의 특징들은요, 수동적 수입, 내가 일하거나 일하지 않거나 관계없이 돌아오는 수입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자산 수입, 파이프라인 수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정정합시다. 아메이 사업은 다단계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단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단계. 자, 1차 보너스입니다. 이건 내가 많은 소비자들과 함께 1000만 PV, 1000만 포인트 매출, 저 좌측에 보시면 21포인트를 달성하는 과정까지의 보너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보너스를 통해서 월 한 200에서 250만 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데 이 소득의 성격은 뭐다? 바로 근로소득이라는 겁니다. 아메이 사업은 수입을 많이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의 성격을 바꾸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근로소득을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가 그 다음 단계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전한 A라는 사람이 나와 똑같이 1차 보너스 1000만 구간을 달성하고 이 1000만 구간을 달성해서 200에서 250만 원의 보너스를 받게 해주는 나는 이 전체 매출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거예요. 표에 보면 6%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2차 보너스야말로 우리가 프랜차이즈 보너스라고 얘기하고 이 사업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단단계 근로소득과 차이 나는 소득을 받게 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 이렇게 내가 세 분에게 1000만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그런 사업자로 제가 도와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세 분들도 저와 똑같이 많은 분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들을 다 모았을 때 이 전체 보너스의 또 일정 부분을 저에게 돌려준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후원하지도 않고 내가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런 보너스를 받게 될까? 바로 이게 네트워크 수입, 다단계 수입의 특징입니다. 내 노하우와 경험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저의 기여분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 보너스는 전 세계도 없는 유일한 아메이 보너스입니다. 바로 이 네트워크 보너스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단단계 수입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단계 수입을 통해서 우리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메이 사업의 시작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초기 사업자들이 아멘을 시작해서 첫 번째 갖게 되는 어떤 목표 핀인데요. 이 브론즈 빌드 인센티브라는 핀을 달성하게 되면 연금 소득이 한 100만 원 정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요, 오늘 함께 오신 분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고 오늘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처음 시작해서 100만 원의 소득으로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적지 않은 소득입니다. 그런데 이게 1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핀을 달성할까요? 21년도 자료를 보니까요, 무려 7,800조, 그러니까 7,800분들이 이 브론즈 핀을 달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적지 않은 수겠죠. 더군다나 이 100만 원 연금 소득을 받는 세 팀을 도와준다. 그렇게 되면 저는요, 1,000만 이상의 점수가 돼서 이 1,000만 이상의 점수부터는 우리가 또 다른 핀을 이름 지어줍니다. 그래서 실버 프로듀서라는 핀을 갖게 돼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 파이프라인 소득, 자산 소득의 출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9월부터 다음 8월까지 우리가 12달 동안 이 1,000만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유지하면 GP가 되고, 여기 사진 때문에 잘렸네요. 그리고 6개월 유지하면 PT가 되고요. 이거 12달 유지하면 파운드스 플래티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0만의 점수를 유통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12달 꾸준히 유지하게 되면 소비는 매출이 되고 소비득이 되면서 이것이 안정적인 자산의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필품입니다. 반복 구매해야 되게 되고요. 새로운 신제품이 계속 나옵니다. 회원이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12달 동안 1,000만의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게 되면 이때부터 우리는요, 파운더스 플래티넘이라는 핀을 받습니다. 저는 핀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지만요, 여러분 저기 보시면 연말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매달 받는 보너스 외에 12달 동안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면 이때부터 아메회사는 안정적인 1,000만 포인트를 달성한 저의 네트워크에 대한 배당 소득 형태의 수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무려 한 2,000만 원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달 보너스와 내가 배당 소득처럼 받는 연말 보너스를 받게 되면 바로 연수입이 5,000만 원 이상이 되고요. 이 수입은 많으냐 적으냐가 포인트가 아니라 이 수입의 성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안정적인 자산 소득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보면 또 해외 리더십 여행을 5박 6일 동안 한 번은 가족과 함께, 한 번은 부부가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번에는 삿포로네요. 그래서 위드 패밀리라고 해서 우리가 가족과 함께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삿포로 여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그 도전의 끝에 대한 설렘이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또 이런 또 노력들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1년 12달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안정적인 자산 소득을 받는 사람이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저는 항상 이게 궁금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치브란 책이요, 여러분 우리 인터넷 통해서 한 5,0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해 아메 사업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파운더스 PT 정도 되는 사람들이 1,000만의 자산 소득을 만드는 사람들이 무려 600명에서 700명 정도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코 적지 않은 수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업에서도요, 어떤 비즈니스의 형태에서도 단 한 명도 만들어내지 못한 그런 자산 소득을 놀랍게도 이 비즈니스 속에서 무려 600에서 700명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이렇게 파운더스 PD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연금 소득을 받는 사람들을 세 팀을 도와주게 됐을 때 이때부터 우리는 에메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소득 600만 원에 연소득 1억 이상의 자산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파운더스 에메랄드 핀은 별명을 갖고 있어요. 가난과 이별하는 핀이다. 제가 태어나서 가장 설레는 말, 가난과 이별할 수 있다는 것. 그 설레는 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핀을 달성하면, 자, 우리가 A65라 그래서 아메 65주년 기념으로 우리 파운더스 에메랄드 이상을 달성한 유핀들에게 주중에 크루즈로 갈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꼭 한번 경험해 봐야 된다네요. 근데 저는 가보지를 못해서 실감은 안 나지만 정말 멋진 크루즈 여행을 2년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이 사업의 가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도전하셔서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런 말씀은 들어보죠. 다이아몬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파운더스 PD분을 6분을 연금 소득자를 만들게 되면 우리가 이제 다이아몬드라는 핀으로 연 2억 정도의 보너스, 그리고 그냥 이코노미가 아니라 비즈니스 클래스로 일회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는요, 별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에서 이 별명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저희 팀에 우리 뉴 다이아몬드 분이 탄생하셨는데요. 이분이 남편분에게 렉서스를 선물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렉서스 핀이다, 이렇게 별명을 짓고 싶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 부자아빠 가난아빠 300만 부 이상의 팔린 아주 거대한 베스트셀러인데요. 이 책의 핵심은 바로 저 도표입니다. 왼쪽이 근로자와 자영업자, 노동 수입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요.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일이에요. 시간과 돈을 맞바꾼다는 건 무슨 말이냐? 내가 일할 수 없으면 수입도 끊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려 95%가 종사하고 있답니다. 근데 반대편에는요, 사업가, 투자가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세 수입, 자산 소득을 받는 사람들이고 5%가 이 일에 종사한대요. 이분들은 시간과 돈을 모두 얻기 때문에 인생의 자유함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이 부자아빠 가난아빠 책에서는 우리가 이 근로자 자영업자에서 시작하더라도 끝은 어디로 마무리 지어야 된다? 사업가와 투자가로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쉽다면 95%가 이 속에 머물고 있을까요? 그래서 그 쉽지 않은 것 중에서도 오늘 제가 마무리 지을 아메 사업의 가치와 기회는요, 이 사업가와 투자자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자, 아까 자와 가를 제가 색깔로 구분했는데요. 누가 이런 말을 해가지고 제가 한번 캡처를 해봤습니다. 자는 한자로 사람 자자래요. 그리고 직업이 개인의 밥벌이 정도라는 의미랍니다. 근데 조금 제법 성공한 기술자들은 사자로 붙여준대요. 의사, 변호사. 하지만 이 자격증들도 정년화 상속이 불가능해서 그들의 자손들은 다시 맨 땅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까 사업가, 투자가라고 한 이 가는요, 집가자로 쓴대요. 그래서 그의 직업이 가문을 이룰 정도의 의미랍니다. 그래서 가족을 중심으로 부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은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가 자로 시작하지만 가의 길을 향해야 되고 가로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아메사업의 가치와 기준이 뭘까요? 저는 바로 이 상속이 있습니다. 사실 상속은 내가 이 세상에 없어야 알 수 있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제가 놀랍게도 이걸 짧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아메 사업을 하면서 한 4년에서 5년 정도 이 사업을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4년에서 5년 동안 매년 진짜 저도 그게 잘 믿기지가 않습니다. 한 5천에서 6천 정도의 보너스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4년 정도 그 소득을 받고 나서는요, 더 이상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때 마침 또 우리 스폰서님이 오셔서 이제 그만 돌아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걸 처분하고 그때부터 제가 아메이 전업한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짧게 이 상속의 의미를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의 가치가 진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메 사업의 가치와 비전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대를 이어서 부를 상속할 수 있는 일대가 될 수 있는 비즈니스다. 저는 그 일대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가 되어가고 있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저와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이 그 일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매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 일을 전할 때 항상 끝말이 이겁니다. 당신이 그 일대가 되어보세요. 그래서 당신의 희생과 가치가 그 많은 대를 가문을 내려가면서 이어질 수 있다면 이 사업은 사업이 아니라 사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꼭 제대로 다시 한번 더 알아보셔서 여러분의 부의 가문에
일대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